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요즘 아이들이 독감이 많이 걸려서 수업이 캔슬이 돼서 오늘은 서울로 가지 않고 인천을 센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터넷으로 이렇게 줌으로 뭐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음, 벌써 오늘 20, 12월 1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 2025년 12월 1일이죠. 1일.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딱 한 달 30일이 남았는데요. 정말 이제 이런저런 모임 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연말이라고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또 되면 좀 새해가 되면 또 다들 분위기가 또 약간 센치해지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 아이들과 겨울방학 같이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장애아동 부모들이 생각해야 되는 어, 지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 키 땡땡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수업을 하고 있는 세월이 어느덧 이제 18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우리 한국 치료현실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기초.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현재 지금 장애 아동들 오랜만에 또 쓰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글씨가 안 써지네요. 날씨가 좀 추워서. 어, 자, 장애 아동 대다수가 지능이 낮아요. 그리고 또 장애 아동들 대상의 소수는 아예 지능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아이들의 거의 90%가 지능에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소수가 거의 지능 측정이 안 돼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고 검사의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과제 수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어, 이런 비율. 그 나머지 뭐 한 10% 정도는 그냥 지능은 좀 멀쩡한데 정상 범위 있는데 뭔가 인지적인 그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인지와 정서라는 두 가지 영역이 한국은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 이렇게 인지와 정서가 서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플러스로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치료 현실은 인지와 정서, 그 중에서도 정서가 거의, 90%, 그 다음에 인지가 한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사 비율을 얘기하자면 정서 쪽으로 거의 90%가 몰려가 있고 인지 쪽으로 10%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능의 아동들 대다수 거의 90% 가까이가 지능이 낮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측정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대다수를 전부 다
이렇게 치료사 90%가 정서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지하고는 배척점을 지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안 해. 이런 상황인데 오는 손님들은 전부 다 아동들은 90%가 지능의 문제로 인해서 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치료센터에 다니는 엄마들이 겪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안 바뀌는 고질적인 한국의 그런 문제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마들은 에이 뭐 치료센터인데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뭐 대학 다니고 뭐 자격증 따려면 뭐라도 배웠겠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믿어버린다라는 게 결국은 엄마들이 돈 쓰고 시간 쓰고 정말 개고생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 돼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도 그러면 어떠냐?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조금 견딜만 하니까 견디고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치료사 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형편없고, 미안하지만 진짜 이거는 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 아이들을 데리고 손장난이나 하고 있고 입장난이나 하고 있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하하호호 이렇게 그냥 즐겁게 즐겁게 그냥 가자고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202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고 내년도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능이 낮은 아이들, 특히 7세 이하 아이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냐? 좀 딱 8세 초등 입학. 그러면 저는 5세에서 7세가 정말 어떤 변화의 씨앗을 심는 한국이다. 그러면 흔히 말하면 엄마들이 우리 애가 조금 돌 지나고 이상했어요. 말이 느렸어요 하고 하는 가장 초기에 하는 이때는 정말 저는 이런 신체적 발달을 이 부분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5세, 7세 때 진짜 본격적인 인지 기능을 키워야 돼요. 기초 인지 기능이에요. 이걸 FI에서는 컨텐트 너리지라고 하는 이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초등 입학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시지각이다. 이거는 정말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미치도록 끌어올려 놔야 돼요. 지능이 낮다라는 의심이 들거나 한다면 정말 미치도록 끌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또 8세부터 10세까지 초등학교 1, 2, 3학년, 초 1, 2, 3학년, 그 다음에 11, 12, 13까지 이제 초 4에서 6학년까지 9학년이죠. 자, 이렇게 가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이런 333의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 이 3년, 이 3년, 이 3년, 이 3년, 그리고 이 3년이죠. 자, 2, 3, 4에 3년을 잘 보내고 5세에서 7세까지 3년을 잘 보내면 초등학교 6년은 정말 지능이 떨어지고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사실 돈반에 간다 할지라도 학교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 이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대다수를 보면, 정말 2, 3, 4세 3년, 5세, 7세까지 3년.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5세, 7세 기간 동안에, 정말 유치원만 보내고 치료센터 전전하다가,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인지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라는 그 문제가 서서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어, 그래도 좀, 인지 발달 이론을 공부하거나, 그래도 치료학과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가늠하고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머리가 없는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전혀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구간별로 중요성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오면은 치료해주겠다, 오면 치료해주겠다. 초등 2, 3, 아이가 2살, 3살, 4살 때 전반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5세, 6세, 7세 때는요, 그 또래보다 신체 발달이 느리고 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게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뭐 감통을 하는 작업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장들한테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줘도 사실 원장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거든. 정말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아동 발달, 그리고 특히 신체적인 발달에 집중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뼈마디가 만들어지고 어떤 근육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한 감통 치료사들을 정말 고용을 했다면 저는 매일매일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근데 정말 센터장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하는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뭐 심리치료, 그냥 이런 것만 그냥 해먹던 사람들이라 전혀 이렇게 아이들의, 이 어린 아이들의 그런 발달, 이런 거, 물론 자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봤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 커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전혀 이런 발달 과정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능이 낮고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얘가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면 이게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체 발달 속도와 인지 발달 속도가 전부 다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센터장들이 지금 머리 터져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우처 사업에만 몰빵하고 있고, 엄마들에게 바우처 사업 해드립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거를 자신들이 막 엄청난 대단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중간에서 시간 때워주고 돈 버는 직업이지, 결코 장애아동들의 어떤 삶의 수준을 올려주는 치료 서비스다?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정말 잘못된 제도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주는 돈, 그리고 그 돈을 어딘가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 유튜브를 보거나 치료사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거면 다른 직업도 많다. 단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5세, 7세 때에 정말 이 엄청난 황금기, 저는, 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때에 정말 폭발적으로 시간을 쏟아부어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인지 기능을 대부분 특히 이 CG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치료센터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일주일에 많아야 2번은 뭐 좀 심하면 3번 정도 오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해줄 수 없다면 시지각은 그렇게 이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지 구조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고작 해주는 그런 짧은 그런 시간에 워크북 몇 장 그리고 하는 걸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VTS 365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어, 했고, 제가 만든 VTS 365는 어쨌든 지금 버전 1, 2, 3까지 갔을 때,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고, 이게 이제 기본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심화에 들어간다.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는 기본까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곧, 심화 과정이 나올 건데, 어, 심화 과정이 나오면 아마 이 부분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초등 1, 2, 3의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거의 이 심화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세, 6세, 7세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한금기다. 이때 씨를 뿌려놔야 된다라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이 5세, 6세, 7세 때 다 엉뚱한 곳에 가서 삽질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5세, 6세, 7세가 유치원을 다니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도 이때도 또래랑 큰 문제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때를 다 놓치고 있어서 너무나 아쉬운 거죠.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초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초를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기본을 얘기할 거예요. 자, 기본. 저는 사실 이제 이 기본을 갖추려면 7세까지 기초를 다지면서 바로 이제 이때 아이의 태도를 같이 병행해서 잡아야지 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삶에 대한 태도, 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5세, 6세, 7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태도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벙 떠 있죠. 뭐가 태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 어머님들은 와서 보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점점 지나갈수록 이 아이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주변의 친척들을 대하는 태도, 또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하는 태도, 친구들한테 하는 태도,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요. 정말 어디 가면 따가운 눈총을 받던 그런 아이들이 점점점 어,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잘 어울리고 큰 문제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 데려가면 너무나 눈에 띄고 너무나 생뚱맞고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고 한눈에 봐도 이거 쟤는 약간 지능이 낮잖아 하고 보여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얘는 이런 비슷한 아이들보다는 훨 낫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바로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제 슈퍼팀 치료사들에게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태도만 갖춰도 이 아이가 가진 게 있으면 발현이 될 거다. 근데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발현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태도가 갖춰져야지, FI에서는 이 스탠다드 단계에서 총 14가지의 생각 도구를 갖추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어, 인지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14가지 도구를 제시하거나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뭐 몇 가지 뭐 한국에서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조잡한 수준으로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4가지 생각 도구를
지금은 많은 치료사들이 그냥 학습지처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이 도구지에 이 중재자의 그런 중재 경험이 일어나야지만이 아이들의 인지구조 수정이 일어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세 번째로도 얘기하겠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냥 웬만큼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굳이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아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구멍을 뚫어주고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서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거지. 그냥 동네 어중이 떠중이 그냥 FI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또한 FI도 모르는 치료센터를 다니는 거는 진짜 엄마들에겐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FI가 있는지조차, 그리고 교육과정 하나도 들여보지 못한 곳에 다니는 엄마들은 정말 돈을 그냥 길바닥에 다 버리는 거다. 하수구통에 그냥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뭘 어떻게 지금 현재 좋아지게 해줬든 앞으로 그 아이가 점점 10살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거기서 받는 어떤 치료도 아이의 20살 이후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게 FI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센터장이 FI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그곳에서 받는 치료들은 그냥 삽질이에요, 삽질. 지금, 어, 이제 공사장에서도 거의 이제 삽은 거의 필요하지가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삽질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있다. 그럼 상당히 구시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삽질이라고 딱 명해버리는 거는 뭐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에 막 전문적으로 이런 걸 못하니까 이러잖아요. 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삽질 헛짓거리.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 딴짓 한다 그러는데, 그냥 딴짓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진짜 메인의 기본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치료사들은 FI를 2번 이상은 들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에서. 다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나 자격증 있으니까 막 해먹겠다고 그냥 다 설쳐대는 거야. 진짜 한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온조곰탕이다. 한 집 정말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그 집 장사 잘 되니까 옆집에 또 차리고 또 차리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 안 돼서 했으니까 온조다 온조다. 자 그런 얘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고 전부 다 뒤늦게 그냥 와서 신문가리하고 택가리에서 간판가리에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엄마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런 데 가서 그냥 모르고 받았다가 후회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 기본에서는 태도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꾸 치료사들이 뭐 대단한 걸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이 태도를 아이가 올바르게 가져가는 걸 하는 게 진짜 프로고 진짜 고수지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줘서 이해시켰다? 정말 이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시켰다라는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음. 자,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할 내용인데, 제가 소대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이 기초와 기본과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 기회는 결국은 누구냐?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수 중에 고수를 찾아가면 그때부터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본이 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못 잡은 엄마들은 매번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기본이 있대. 어떤 사람은 얘는 기초가 없대. 가는 데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계속 그 치료사가 삽질하는 걸 따라서 기본을 키운다 하니까 기본을 키우는 줄 알고 또 여기 가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또 기초하는데 도대체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엄마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경력과 진짜 역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력은 그냥 그냥 현장에서 얼마만큼 먹고 살았느냐라는 그냥 그 세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량은 진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역량을 가진 치료사를 키우기 위해서 슈퍼팀이라는 코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FI를 기반으로 하는.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FI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 어떤 트레이너도 저만큼 이렇게 FI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I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인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제가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른 기회를 얘기하는 거지. 뭐 엄마가 돈이 좀 생겨서 치료 회계를 좀 더 늘려보는 그거 기회는요. 그냥 돈 버리는 거니까 그건 기회 아니고요. 뭐 바우처 사업을 못 받았는데 해당이 돼서 어떻게 운 좋아서 하나 더 받아요. 그거 기회 아니고요.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 명심하고요. 현재 저희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바우처 할 게 있지만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괜히 어디 가서 놀이치료 받고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나빠지면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제 수업에 방해가 되더라는 걸 엄마들은 이미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7세 이하 장애아동 엄마들이라면 빨리 내 애가 인지기능의 기초를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학교 생활이 어렵다. 그럼 내 아이는 기초는 있는데 기본은 없나? 그럼 태도의 문제겠구나. 이 태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런 기초와 기본이 어느덧 갖춰졌다고 여겨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럼 이 아이들은 과연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역전할 기회를 잡았는가? 근데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인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가 만나게 했던, 내 아이를 만나게 했던 치료사들과 센터장들은 고수인가? 그런 생각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방향에 관한 얘기들이니까 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정말 2026년에는 아이랑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저희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도서관에도 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꿈꿨던 거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고 있어서 너무나 저도 뿌듯하고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상을 소소하게 별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말이 좀 주말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제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기초를 만들고 기본을 다져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기, 이 길을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것은 바로 현명한 부모의 판단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